네,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한 핸드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진행이 지금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랑 네, 지금 진행을 했는데 핸드폰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방송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백자TV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지금 너무 뜨거워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핸드폰은 앱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진행하던 걸 바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한미훈련이 왜 위험합니까? 이번 훈련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지난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역대급으로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빨리 열렸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동성명에 담겼던 내용들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담겼던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좀 위협적인 그런 언사들로 가득 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든가 연합훈련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찼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북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정세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 위기로 간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요.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뭐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이제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례가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연일 6월에도 보면은 진짜 거의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군사훈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미훈련 혹은 한미일훈련 혹은 그 외에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연합훈련들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인근에서, 저 멀리 하와이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 후반기 훈련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한반도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예. 네. 그 지금 위험한 얘기가 왜 위험한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군대라는 게 훈련을 해야지 군대지,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훈련을 해야지 군대지 왜 그 한미 훈련을 반대하냐. 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한미 훈련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왜 위험한지. 네,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한미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뭐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핸드폰이 뜨거워서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가는 걸로. 네. 근데 한미훈련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냐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만약에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사실 되묻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하면 할수록 위기가 고조되는 훈련은 어디다 써야 할까요? 라고 사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기가 고조된다. 훈련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가, 위기가 없었다가 그마저도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이기는 합니다만, 훈련을 할 때마다 위기가 고조되는 이런 훈련이 과연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훈련인가,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전쟁을 불러오기 위한 그런 훈련인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이제 70여 년간의 그런 역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수록 위기가 고조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왜 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이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 때문에. 뭐 방어적인 훈련이다라고, 이제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 이런 이제 변명들을 하는데요. 영화 속 대사를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되고 있는 것 수시로 같습니다. 핸드폰 네, 상황을 네. 확인해야 되는 아. 지금 그런 뜨거운 폭염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땀을 흘리는 거 맞습니다. 지금 뭐 네. 세수를 하고 온 거 아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핸드폰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저 자세로. 피켓을 네. 지금 세로로 세워서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좀 덮고 있습니다. 앱 한번 지금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앱 한번. 네. 지금 저 핸드폰으로 아까 송출을 하다가 더위에 지금 앱이 중단됐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소리는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리는 잘 나옵니까? 네, 아까는 이 스스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앱이 아직 안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저 핸드폰은 유튜브 송출을 하다가 핸드폰이 다운됐습니다. 아직 앱들이 열리질 않는답니다. 지금 한 분이 윤석열 탄핵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댓글로 남기셨거든요. 이게 지금 한미 훈련, 고맙습니다. 전쟁 위기와 윤석열 탄핵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있나요? 윤석열이 후보 시절 했던 이야기를 되돌이켜보고 그 발언에 대한 우리 국민분들의 반응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답을 명확히 알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1월 초부터 해서 이제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주적은 북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대북 적대적인 그런 입장들, 망발들,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기감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족위원회도 그 여의도 국힘당사 앞에 가서 그때도 이제 2번 찍으면 전쟁 난다 네,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행동을 진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그 선언도 아주 많이 됐었죠. 네, 그때에서 한 달 정도 선언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윤석열 안 된다, 네네.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해서 10,000명 이상의 네. 13,200여 분 어허. 같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선이 돼버리고 전쟁 위기가 사실상 높아졌는데 지금은 평화선언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1,000명 정도 지금 1,000명 참여를 정도? 980여 분 정도. 예, 그렇군요. 네. 오늘 지금 이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이 한 76분인데, 네, 여러분이 10명씩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100명씩 해야 되는 건가? 네, 지금 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하고요. 네, 다행히 이 긴급 조치가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뒤에 지금 배경에 그 오른쪽 돌아보십시오. 이 충무공 이야기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제가 잠깐만 이거 돌리면 세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세종 이야기. 네, 이게 지금 이제 광화문이고요. 네, 세종, 충무공 하면은 이제 우리 한글을 만들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두 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 한미연합훈련과 또 여기 보면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가 있는데 연관이 또 있습니까? 일본과 연관이 또 있나요? 이 전쟁의 위기와? 네,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쟁 야욕, 동북아 재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난 7월에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반격 능력이라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겁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걸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말들은 했었는데 국방백서에 어허. 직접 넣은 것은 이번에 7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이 반격이지 사실상 공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제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하겠다. 그리고 선제 공격도 이제 선제 공격하겠다. 네,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시다, 일본 총리 이름이 이제 기시다잖아요. 기시다가 이번에 8.15 순간 왜 8.15에 걔가 그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라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날 그 일왕이 배 위에서 항복선언을 한 어떤 그런 걸 기려서 좀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야스쿠니 신사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특급 전범들, A급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공물을 바쳤다. 네, 이거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물론 2차 세계대전 발발이 일본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평가는
뭐 일부에서만 있습니다만 어쨌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그것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기리면서 그 전범들을 기리면서 다시 그러고 있는 것이 전쟁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이 이건 마치 일본 정부 아니냐. 이건 뭐 아베가 죽었는데 아베가 윤석열로 환생을 한 건가? 왜 이렇게 친일 행보를 보이는 거죠? 너무 굴욕적이고 참 너무 치욕적인데 지금 여기 이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고 가만두지 않으실 일인데 왜 이렇게 일본한테 이게 설설 기는지. 뼛속 그 이명박 때 그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네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이 네네. 바로 저기죠. 주한미 대사관에 찾아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기다 그때 버시바우였나요 대사가? 버시바우. 네, 버시바우한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는 한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고 친일이다. 자랑을 늘어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국힘당 족속들은 사실 그런 그 족속들이고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집권을 했고 자랐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이완용보다 더한 네. 친일 매국적인 언사 행동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는 또 저 윤석열이 이명박이 가장 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쿨했다. 뭐 그런 이명박의 친일 행보가 뼛속까지 친일이 가장 쿨했다고 느껴지는 건가 이러니?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은연중에 네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뭐 들어차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의 친일 행보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위기를 높인다 이런 건 어떤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의 펠로시가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대만 전쟁의 가능성이 이제 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쑤시고 가서 괜히 위기만 고조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 전쟁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꼽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만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지금 역부족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실제 일으키려면 일본과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려면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한일 관계가 우선 개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은 윤석열의 친일 뼛속까지 친일 의식도 문제지만 사실상 이거를 이제 미국의 강요와 이익이 있다는 거네요. 미국은 대단히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 때 일이지만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도 그렇게 압박을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일본이 경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서 뭐 조건부 유예, 폐기를 조건부 유예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좀 갔었고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뭐 말이 좋아 개선이지 이제 그건 이제 한국한테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기라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강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그 북에서 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관련돼서 뭐라고 그러더라? 인간 자체가 싫다고. 윤석열은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남북 대화는 더 이상 없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뭐 끝났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제 전쟁 훈련을 앞두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예의상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칼 들고 대화하자는 거죠? 목에다 칼 겨누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최근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것 중에 또 이제 삐라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에서 이제 훈련이라든지 전쟁 위기가 높아지면 북의 반응도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월 25일 날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제 뭐 정확한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2의 사명, 우리가 보유한 핵교류와 관련된 핵무기의 제2의 사명을 그대로 이제 제2선에 머물러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이제 핵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근본이익이 침탈을 당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핵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대북전단 문제를 돌이켜보면 거기에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반응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좀 셌죠, 그동안. 네. 네.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라고 판단할 만한 네네. 그런 반응들이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방역총화회의던데, 이게 그 삐라에 코로나가 묻어서 왔다. 네네. 그렇게 보낸 거다,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전보다 더 반응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실제 뭐 전단에 대고 혹은 뭐 그 원점을 어디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고 어떤 이제 무력 대응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날이 너무 덥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30분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만 이렇게 그늘에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전쟁 훈련, 그다음에 전쟁 분위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또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촛불을 든다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 17년 거치면서 겨울에 그 추운데 박근혜 탄핵 촛불을 들고 실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단히 한반도 평화를,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로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을 끌어내림으로써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런 경험을 이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림으로써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자, 과감히 나서자, 이렇게 좀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민분들은 그러면은 저기 QR에 있는 저 선언을 많이 동참하면 됩니까? 선언에? 네, 선언부터 많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 매일 행동을 하시는 건데 몇 시에 언제 나오면 됩니까, 여기로? 여기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9월 1일 훈련 종료일까지 진행을 하고 매일 오후 2시에 네, 여기가 이제 광화문역 2번 출구 미래사관 앞입니다. 저 뒤에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가 흔들리는 게 자세히 보면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나오시면 함께 평화를 외치고 전쟁 반대를 외치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일 행동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우리 민족위원회 정책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진 아직도 예비 안